오늘의 두 번째 동행은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입니다. 이번엔 어떤 독립운동가의 삶을 만나게 될까요? 아이고. 뒤에서 오세요. 대기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아이고, 저 선생님 네. 뵙게 돼서 정말 그 영광.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예, 오늘 저 선생님 그 모시고 온 거는요. 선생님 우리 독립운동 하면은 우리 독립군 장군들 중에서 그렇죠. 누구 생각나요? 뭐 김정일 장군 생각나겠고요. 홍범도 장군 생각. 예, 그분 하면 이제 김전진 장군 하면 청산리 전투. 청산 전투고. 또 홍범도 장군 하면 봉오동. 봉오동 전투도 그렇게 알려져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거기까지는 아는데. 네, 봉오동 전투에는 사실 뭐 홍범도 장군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네. 그 전투 자체가 이루어지려면 이게 뭐 한두 명이 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오동 전투 그 독립군들을 처음부터 키우고 먹여 살린 분이 계시니까 저 최진동 장군, 최운산 장군, 그 최치영 장군 삼형제 분이 계신데 최씨 삼형제. 예, 최씨 네. 삼형제가 계신데 그 중에서 오늘은 둘째인 최운산 최운산, 장군의 네. 그 손녀 되시는 네. 최경욱 선생님 댁으로 그 모시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놀라시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들어가시죠. 네. 자, 어떻게 최운산 되시나요? 장군의 네. 그 손자분이신 최영조 선생님, 큰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그 손녀이신 셋째 그 최성주입니다. 최성주 선생님, 네, 그리고 또 다섯째 최은주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최운산 장군을 봉오동 전투의 숨은 영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네. 분 교수 말씀이 봉오동 전투. 네. 이거는 익숙하게 귀에 익었는데 실제로 그 전투가 이 최운산 선생하고 어떤 관계가 되고 네. 어떻게 그 전투가 되는지 이런 건 자세히 모르죠. 네. 아마 우리 시청자 대부분도 모르실 거예요. 네. 네.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도 있고 영화. 교과서도 나오고 네네. 그래서 봉오동 전투 많이 알려졌지만 사람들이 또 실제 물어보면은 잘 몰라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 1919년에 삼일운동 있지 않습니까? 네. 삼일운동 있고 이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요. 그 삼일운동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정말 일제하고 싸워서 이렇게 이게 만세만 불러서는 안 되는구나. 네. 직접 싸워야겠다 하는 그 기운이 넘쳐나고 독립군들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만주 북간도의 큰 부호였던 최운산 장군은 지리적 요충지인 봉오동에 기지를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했는데요. 1920년에 여러 독립군 부대와 연합해 일본군을 대파한 것이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 뒤 최운산 장군은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고 고문 후유증으로 별세했습니다. 시베리아에 이제 체코 군대가 있었는데 체코 군대가 철병할 때 그 무기를 그 많이 우리 독립군이 구입을 했는데 그 독립군이 그 구입하던 그 무기 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제 최운산 장군의 경제력에서부터 나왔고 그런 그 좋은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일제 관원제도에도 독립군들이 돌아온다 다 한 명당 총과 총알을 이렇게 들고 왔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런 그 장비 면에서도 일제부터 밀리지 않는 그런 걸 갖고 있었던 게 총알 하나 뭐 총부터 다 돈이죠, 이게. 봉오동 전투가 있었던 시기에 북간도 독립군 사진을 보면 탄탄한 체계를 갖췄던 게 한눈에 보입니다. 봉오동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봉오동 골짜기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마을이에요. 그 봉오동 마을 전체가 그 주민들이 공화하면 독립군이 한 6, 700명이 있었다면 가족까지 하면 1000명을 좋게 넘는 사람들이 항상 상주하면서 살았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물도 좋고 땅이 좋아요. 네. 자족이 가능한 데다가 저희 할아버님이 이 공장을 운영하신 게 대부분 그 생필품 공장들이에요. 그 네네. 먹고 살고 있는 뭐 기름이라든가 두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 들어오는 부를 독립군 자금이나 무기 구입하는 데 썼기 때문에 네. 장기간 이제 그 전력을 유지할 수 있고. 봉오동에 네. 그 최원산 장군이 소유하고 있던 봉오동 일대에 그 왕창현 일대 땅이 저희가 어릴 때 그 최원산 장군의 부하였던 분이 저희 집에 와서 저는 부산에 말씀하신 걸. 살았는데 이 부산의 6배만 했었다 이렇게 우와. 설명을 했어요. 네. 그렇게 큰 땅을 가지고 계셨군요. 거기. 네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농장도 하고 목장도 하고 이렇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이렇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죠. 네. 드넓은 독립군 기지의 살림을 도맡아 지휘했던 분은 바로 최은산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성주 씨를 비롯한 손주들도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해주시던 봉오동 독립군 음식을 먹으며 자랐다고 하는데요. 봉오동에서는 식구들을 위한 주방이 따로 있고 군인을 위한 주방이 따로 있고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음식을 해서 식사 시간이 되면 그 나팔을 불었대요. 그럼 그 나팔을 소리를 듣고 와야지 다 같이 먹을 수 있지 가족들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찾아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군대 같은 시스템이었다고 해요. 나중에 그 독립군대 연합돼 가지고 뭐 홍곰도 김자지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이게 모여왔을 때 그 인원이 제일 많이 한 3,000명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동네 이 부녀들하고 3,000명의 식사를 준비를 했고 할머님이? 할머님이 이제 그 부녀들을 지휘해가지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뭐 특식이었겠지만 많이 해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만두예요. 쌀인 건데요. 어린 시절엔 우리 집 만두는 왜 다른 집과 다를까 생각했다는데요. 어른이 된 뒤에 이게 독립군들이 먹었던 만두라는 걸 알고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되게 얘기를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재밌게. 그래서 저는 옛날 얘기처럼 들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하면 그게 다 이렇게 독립군의 역사고 봉오동의 역사고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최운산 장군의 후손들에게 독립운동이란 교과서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익숙했던 삶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요즘의 김밥처럼 많이 만들어 뒀다가 필요할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간편식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넘치겠습니다. 바로 순대였답니다. 최원산 장군님하고 김성녀 여사께서 하여튼 이 봉오동에 계실 때 저희가 드시던 음식이고 그 음식이 기억이 나니까 그 부산에 피난 가셔서도 이걸 해마다 명절 되면 잊지 않고 또 해먹고. 봉오동에선 순대를 소창이 아니라 대창이나 막창으로 만들었다죠. 너무 작은 게 왔어요. 우린 저렇게 작은 건 안 먹. 제일 작은 게 이 정도였었는데 우리가 해먹은 거는 진짜 제목을 또 채워야 돼. 봉오동 순대는 쌀과 찹쌀에 돼지고기를 담뿍 다져 넣고 차좁쌀까지 넣어서 조금만 먹어도 아주 든든했다는군요.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했습니다. 어휴, 탐스럽네 아주. 네,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순대. 만두도 순대가 보통 우리가 보는 순대보다 훨씬 크네요. 네. 사실 이거 제일 이거보다- 가는 부분이에요. 네, 가는 그래요? 부분. 네. 크게 이거보다 더 굵어요? 네, 훨씬 두껍고 이게 그왜 그렇게 굵게 만들었을까요? 군인들이 먹성도 좋을 거고 네. 또 이거 여러 명 만들어야 하니까 이게 큰 청재를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아요. 큰 게 더 맛있어요. 네, 먹는 게 좋네요. 네, 네. 간식도 그러니까 이게 막 간식 겸 그냥 우적우적 넣어 먹는 거죠. 네, 여기 특식이에요, 특식. 저희는 당연히 봉오동에는 그 뭐 농장도 있었고 목장도 있었고 뭐 다 이렇게 축산을 했었기 때문에 돼지는 늘 많이 기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 거의 뭐 매주 돼지를 잡았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돼지 잡으면 또 부속품이 많이 나오니까 순대도 해 먹고. 네네, 드십시오.
이거 한 두세 개 먹으면은 밥 한 공기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밥 대신에 많이 먹었습니다. 어떠세요 맛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늘 먹던 분식점 순대하고는 비할 바 없는 깊은 맛이 있고요. 특히 봉오동 전투 후에는 아주 소잡고 대지잡고 큰 잔치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먹었던 특별식을 만들어 본 거예요. 사실 그 우리 독립군 역사에서 그러니까 아주 빠져 있는 부분이 그 여성들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이제 다 사실 뭐 우리가 다 먹어가면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뒷바라지 하신 그분들의 공이 너무 묻혀져 있어요. 그냥 맨날 독립군들도 훈련하고 싸우기만 전투하고 뭐 한 것만 같지만 실은 이렇게 그 일상적으로 이렇게 그 독립군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식생활이 필요했고 그거는 거의 대부분 여성들의 손으로 됐는데요. 독립군 그 이제 후원하셨던 그 여성들 사실은 직함이 없어서 그렇지 후방사령관이고 군수차장 아닙니까? 봉오동에 독립군들만 먹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음식도 있다는데요. 훈춘이 무역 도시였거든요. 그 연해주 지역으로 가는 훈춘에 가서 이렇게 넘기면 러시아 업자가 훈춘에 와서 그 소떼를 받아가고, 근데 소를 한 번에 뭐 이렇게 몇 마리 이게 아니고 최소 100마리, 수백 마리를 몰고 이제 쫙 일꾼들이 그 우리 왜 서부 영화 보면 이렇게 소떼를 몰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서 러시아 쪽에 넘기셨다 그래요. 소의 세 번째 위인 천엽은 신선할 때 먹는 게 좋다는데요. 봉오동에 드넓은 목장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음식이랍니다. 소금과 참기름에 오이와 고수를 넣고 고춧가루를 넣어서 매콤하게 무치면은 천엽 냉채가 완성되는데요. 훈련에 지친 독립군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것 같죠. 여기에 독특한 국물 요리도 있었답니다. 저희 할머니가 하시던 건 이렇게 가지를 툭툭 잘라서 손으로 네네. 뚝뚝 끊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장찌개를 했었어요. 그 연변 지역에는 봉오동에는 이렇게 가지도 굉장히 이렇게 많고 맛있는. 이거는 되게 여기는 삶으면 이렇게 부드러워지거든요.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데 거기는 가지가 이렇게 굉장히 단단했었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가지로 된 음식이 되게 많아요. 이 돼지 비계도 듬뿍 넣었다는데요. 비계를 많이 쓰고요. 이렇게 찌개나 어떤 음식에 비계 부분도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비계를 떼면은 뻑뻑해지거든요. 살만 있으면. 그래서 맛이 없다고 생각해요. 독립군들이 영양 많은 음식을 배불리 먹도록 전 재산을 내놓았던 최운산 장군은 생활고에 시달리시다 광복을 한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이제 독립군들의 밥상을 맛봐야겠죠.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이게 가지 된장찌개인데요. 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돼지고기를 이렇게 듬뿍듬뿍 썰어 넣고 가지를 이렇게 툭툭 분질러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연변 네. 백산 있는데도 가지 음식을 많이 잡수더라고요. 네네. 가지가 많은 거. 근데 거기 가지는 되게 단단하고 그래서 최운산 장군의 후손들이 이 자리를 빌려 하고픈 얘기가 있답니다. 우리 독립군들은 봉오동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북한도 전역에 이렇게 퍼져 있었고 연해주에도 있었고 서간도에도 있었고 이 많은 독립군들이 이렇게 무장투쟁을 하러 간 사람들도 많았고 정말 함께 힘을 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겠다 하는 그런 선조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윤봉길, 안중근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런 분들 말고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독립군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봉오동 전투 하지만 거기 한 2,000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뭐 100명 남짓 간부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오늘 이렇게
상을 차렸지만 이런 음식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